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경제기획원의 조직에서 확인되는 기능적 특징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박정희 정부의 정책 결정 체계에서 경제기획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경제기획원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계획 수립이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역할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정부 역할을 유형화하면 규제국가, 발전국가, 명령국가 세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제국가는 대부분의 경제 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 있어 정부는 사회질서 유지나 시장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공공재의 공급 등과 같은 경제 문제에만 개입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명령국가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발전국가는 이 양자 사이에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 기반 위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발전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발전국가라는 용어는 일종의 보통 명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발전국가의 특징을 갖더라도 나라마다 그 양상은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서는 발전국가의 한국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박정희 정부를 발전국가라는 용어보다 제1차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주로 불렀습니다. 또 이 강의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발전국가의 특징을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 혹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체제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발전국가와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체제란 체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국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부 동일한 개념이며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이들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발전국가의 한국적 특징, 다시 말하면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혹은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한 기획기구로서 경제기획원의 기능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앞에서 소개한 내용을 다시 요약한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제기획원은 국민 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예산 편성 기능을 갖고 있어 정부 예산을 경제계획에 조응하여 편성할 수 있었고 기간산업을 비롯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외자 도입 및 배분 기능 역시 경제기획원이 갖고 있어 경제계획이 계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에서 경제기획원의 설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박정희 정부의 정책 결정 체계와 그 속에서 경제기획원의 유상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정책 수립과 결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경제계획이나 경제정책이 정치나 경제사회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행정부 주도로 입안 결정된다는 점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법률을 행정부 주도로 작성하여 입법부로 넘겨 심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법률을 행정부에서 제정하여 국회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계획 집행에 필요한 단기 경제정책을 수월하게 제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박정희 정부의 정책 수립과 결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행정부 우위의 정책 결정 체계라고 부를 것입니다. 한국처럼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행정부 우위의 정책 결정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구성과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특징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점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구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으로서 경제기획원의 설립과 기능에 대해서도 앞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정부 우위의 정책 결정 체계에서 정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정부 우위의 정책 결정 체계에서 경제기획원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의 위상은 그 이전의 기획기구와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각부의 정부 조직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 조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입니다. 행정각부의 정부 조직은 현실 경제와 긴밀히 연계된 자기 고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상공부는 국내 상업과 공업, 국제무역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농림수산부는 농업, 임업, 수산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여 현실 경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각부의 정부 조직으로 설립된 이승만 정부 하에 부흥부는 원조의 도입, 구매, 배분, 관리 등과 같이 실물 경제와 긴밀히 연계된 자기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의 경제기획원은 현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제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기획원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사정부 시기에는 경제기획원 조직이 자주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안정된 것은 군사정부가 끝나고 제3공화국이 출범하는 1963년 12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에서였습니다. 이 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총리를 둘 수 있으며 부총리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겸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는 국무총리 유고 시 국무총리를 대행해야 할 뿐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관보다 지위가 높았습니다. 경제기획원의 이런 지위는 이승만 정부 시기의 기획기구와 확실히 다른 점입니다. 이승만 정부 초기에 설립된 기획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었지만 기획처장의 지위는 차관급에 해당했고 부흥부는 행정각부로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군사정부 초기에 설립된 건설부와 그 이후 경제기획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 조직으로 설립되었지만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 것은 1963년 12월이 처음이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의 유상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관계 각 부처 간의 상호협조를 긴밀히 하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과 산업경제에 관한 중요 시책 및 개별 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장관회의를 두었는데 이 회의의 의장은 경제기획원 장관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의장인 경제기획원 장관, 재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상공부 장관, 건설부 장관과 심의 안건이 있는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국무회의에 심의를 요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과 경제시책에 관한 안건, 재정투용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 재정, 금융 및 물가 안정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 등이 심의되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의 위상을 높여준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의였습니다. 이 회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군사정부가 민간정부로 이양된 이유라는 설과 군사정부 시기부터 시행됐다는 설이 있지만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군사정부 때부터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설이 그것이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제3공화국이 공식 출범한 이후부터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의 개최 횟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1963년 12월에 제3공화국이 정식 출범했지만 초기에는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5년 이후부터 이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가 처음 열린 1965년에는 11회를 개최했고 1966년에는 10회, 1967년에는 1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의 매월 개최되는 이런 추세는 197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개최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어 1975년에는 9회, 1977년에는 8회, 1978년에는 7회, 박정희 정부가 붕괴된 1979년에는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박정희 정부 말기에 개최 횟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박정희 정부 기간 동안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의는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의의 성격, 이 회의와 경제기획원과의 관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가 어떻게 준비되고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참석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회의는 경제기획원이 준비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 범주의 정책이 보고되는 회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관한 보고였습니다. 경제기획원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조정함과 동시에 경제개발 계획의 총량 계획, 다시 말하면 국민소득, 물가, 국제수지, 실업, 재정과 금융, 외자 도입을 포함한 투자 재원 등과 같은 거시경제 동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매월 개최되는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의에서는 장기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단기적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거시경제 동향에 관한 보고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기획원 이외의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보고하였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1972년 12월에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법령은 사전에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의에서 그 정책의 입안 배경, 세부 내용과 기대 효과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기업 공개와 관련한 업무는 재무부였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고는 재무부에서 했으며 그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에 그 정책의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의는 거의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보고였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조율하였는데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나 당시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 등을 선별하여 경제기획원에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회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에 어떤 사람이 참석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우선
행정부 우위의 정책 결정 체계에서 이 회의에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1965년 이후 이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이 회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회의에는 대통령 이외에도 국무총리는 물론 각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경제기획원이나 해당 부처의 주요 정책을 보고만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질문하기도 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지시사항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은 자기들이 기획한 정책들을 보고함과 동시에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보고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지위를 활용하여 다른 부처보다 우위에서 경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특징은 경제기획원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경제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외자를 도입, 배분하는 경제기획원의 역할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이기주의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경제기획원의 위상, 다시 말하면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여 다른 부처의 장관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경제장관회의와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의 등을 활용하여 단기 경제정책이 신속히 조정되고 경제개발 계획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던 것입니다.